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건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기영이 답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기영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관련 진술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 이기영의 성향과 범죄 패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기영이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침묵하면서 살인해서 죄송하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일단 준비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예. 여러 기자들이 이제 뭐가 죄송하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지금 이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의 살해 행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살해 행각이라는 어휘 자체가 사실 사전에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구두로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한 것도 지금 과연 이게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없지 않은데 없다고 사전에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지 일단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언론 앞에서 하는 진술의 태도도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도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천변에 그냥 유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묻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바뀐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겁니까? 일단 매장을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터무니가 없어서 그 부분이 그냥 하천에다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믿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였고 지금 그 지역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건설 현장 경험 등이 있으면 아마 매장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네. 매장을 했을 개연성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장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지목하는 장소가 정확한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람 진술도 의존을 하지만 탐지견 등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시신은 부패를 하니까 예.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냄새를 추적하는 건 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색견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 장소를 윤곽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처음 이제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는 장소하고 좀 시신을 묻었다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완전히 제3의 장소였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시신을 못 찾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직접 증거가 지금 있지 아니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황적인 물론 혈흔은 아마도 추가로 국가수에서 나온 3명의 여성 DNA 중에 2개가 혈흔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혈흔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간접 증거로 지금 충분히 정황적으로 살해되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성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로
지금 대출도 받고 이래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로 친지들에게 답변을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 내역을 보면은 틀림없이 안 돌아올 것을 아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전부 간접진 거다 보니까 네. 시신을 발견하거나 흉기를 발견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시신을 발굴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택시기사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살인죄하고 비교할 때 형량이 어떻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5년 이상을 주는 것이 살인죄라면 강도살인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징역 제일 하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도 이경 말을 믿기가 좀 쉽지 어렵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경이 그동안에 리플리 증후군을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은 뭐고 왜 이기영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은 지금 거짓말을 병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야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거짓말을 반복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기영의 경우에 현실 판단 능력이 거짓말과 진실을 헷갈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증세가 병리적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 조현병 환자들이 앓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 정도까지 증세가 중증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거짓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방식으로 허세 부리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도 싶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기영이 할머니한테서 받은 건물이 몇 개가 있다. 직업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과시하듯이 하고 다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굉장히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플리 증후군하고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되려면 실제로 조모가 계시고 실제로 건물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세일을 과시하듯이 하는 일련의 거짓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다, 현실 판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종의 습벽 같은 이런 그 거짓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도 목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컨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인 목적에 따른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본인도 자기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지금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 습관성 거짓말이 사이코패스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병리적인 거짓말은 사이코패스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정말 습관적인 거짓말 더하기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로 판단이 되는데 주요한 자질적인 특징은 지금 제일 큰 특징이 이기영의 심성입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그 대담함, 불안이나 공포를 못 느껴서 결국에는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자고 여성까지 끌어들이는 이 정도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피해자에게는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이 사람의 심성상의 문제를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이코패스 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그 평가를 하려면 어릴 때나 학령기 시의 특이성 같은 것들도 다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제 사람들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보통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폭력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 학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반려동물을 4마리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동물 학대는 어린 시절에 사이코패스들의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동물을 키웠던 연쇄살인범 중에 강호순도 존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가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을 키우되 얼만큼 잘 돌보고 관계라는 걸 잘 상대를 배려하는 관계 설정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이기영이란 사람은 이제 누구를 돌보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보로 이어지고 있어서 예. 네, 집안에 동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있는 동물들을 잘 보살폈다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동물의 원래 임자는 지금 동거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시사하는 사실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기영이 지금 추가 범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전자가 4명치가 나왔고 한 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남자 DNA와 여자 3명의 DNA가 나왔는데 예. 그 DNA는 머리카락이나 이제 혈흔에서 DNA를 검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남성 혈흔에서 나온 DNA는 지금 택시 기사가 맞고요. 네. 근데 여성 혈흔에서 나온 DNA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한 사람은 동거녀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한 혈흔에서 나온 여성 DNA는 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을 아직까지는 갖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확하게 누구의 DNA인지가 다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이기영 신상 공개했는데 이렇게 사진 공개할 거면 하나만 하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머그샷이든 지금 이 순간에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오늘 포토라인 언론 기자들 앞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예. 결국은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 그 사람의 얼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상 공개, 신상 맞냐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예. 지금 피의자 권리도 중요한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특히 은폐된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수든 미수든 지금 얼굴을 공개해야 그래야 피해자들이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피해자의 관련자들이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확한 현재의 얼굴의 사진이 필요한데 만약에 신상 공개를 이런 식으로